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밤사이 점차 굵어지면서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하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상류 지역 예상 강수량이 늘면서 대청댐과 용담댐도 일제히 수문을 열고 홍수 조절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예, 저는 지금 대청댐 수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이곳의 빗줄기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내린 비의 양은 많지는 않지만 내일까지 상류 지역의 예상 강수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곳 대청댐의 수문도 약 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대청댐의 수문 6개를 모두 개방하고 초당 최대 1,800톤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전북 진안의 용담댐도 홍수 조절을 위해 초당 300톤가량을 방류하고 있어 하류 지역인 충남 금산 지역의 수위도 오늘 밤 크게 상승할 예상입니다. 이번 방류 규모는 지난해 댐 하류 지역 홍수 피해 당시에 10에서 30% 수준이지만 수공 측은 하천 주변 주민들의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는 시속 50km로 동진하며 충남 서해안과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충남 5개 시군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50에서 150mm가량 내리겠고 특히 충남 북부와 서해안에는 최대 250mm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 논산과 부여 등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에는 비로 개겠지만은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와 함께 시속 15m가량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 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TJB 김철진입니다. 장수노인이 많기로 유명했던 천안의 한 농촌 마을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암과 갑상선 질환이 집단 발병하면서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수십면 장산리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69살 김순옥 씨는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지난해부터 몸에 자꾸 멍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같은 뜻밖의 증상이 확인되면서 공포에 질려 골수 검사 같은 추가 진단도 미루고 있습니다.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가 안 좋다고. 이 팔에 멍이 이렇게 들고요. 요 배 쪽에 멍이 들고요. 또 허벅다리가 멍이 들고요. 없어지고 또 생길 때도 있고 그럼 스스로 없어지고. 남편인 73살 이은수 씨도 비슷한 증상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함께 마을에 거주하는 77살의 친형도 같은 증상으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장산놀이에서 아픈 주민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20여 명이 암과 갑상선 질환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4가구 37명이 사는 이곳은 한때 유명한 장수마을. 지금은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대형 공장 2곳이 들어서면서 특정 암이 발생해 암 투병 환자가 12명이나 발생했고 최근 4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건강피해 조사를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주민청원 수용을 결정, 40명의 전문가로 2차례 광범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들의 그 수준 농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역학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 그 분석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은 환경조사 방법 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조사 방법 보완과 함께 당장 몸을 피할 곳이라도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서산 군 비행장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내년 충남공항 관련 예산 15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충남의 하늘길을 여는 20년 수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강진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충남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충남공항 건설 사업은 서산 20 전투비행단의 활주로를 공유하면서 터미널과 계류장 등을 별도 설치해 하나의 민간 공항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 15억 원으로 직접 설계를 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공항 건설에 공식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3, 4분기 예터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 충남도민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남공항은 20년 이상 지역의 대표 현안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2차 공항 중장기 계획과 2016년 5차 계획에 포함됐고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1.32가 도출돼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다른 지역 신공항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 반면 충남은 빠뜨려 차별 논란도 일었습니다. 충남도는 서북부권의 산업 발전이 두드러지고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로 선포된 만큼 항공 여객 수요가 넘칠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도 정부 예산 반영을 환영하면서 민간 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이 바로 당위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도민이 하나가 돼서 공항의 유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5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 없이 가능한 만큼 사업비를 450억 원대로 낮춰 추진하는 등의 투트랙 전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서산 공항이 아닌 충남공항으로 명칭을 단일화하기로 했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후 논란도 예상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던 대전에선 최근 며칠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선 공장과 외국인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상황과 추석을 앞두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오늘 장석영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저도 요즘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 받고 있는데 대전은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3단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4단계를 시행하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지 한 달이 넘어선 대전은 최근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지나고 다시 확산세인가 싶었는데 지난 28일에는 53일 만에 10명대로 내려가는 등 사흘 동안 30명대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일단 조심스럽게 감소 추세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 특성상 갑작스럽게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충남은 어떻습니까?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된 지역도 있습니까? 네, 충남은 산업단지 외국인 또 대학생들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아산의 베트남 식당에서 외국인을 시작으로 대학생까지 확산되면서 30명 넘게 확진됐고 부여 전통문화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주말에 4단계로 격상한 논산에서도 산업단지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5일 92명이던 확진자가 70명대를 유지 중으로 어제 하루 39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감소 추세라고 말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기자, 이 4차 대유행이라는 이 불길을 잡으려면 결국 이제 빠른 속도로 접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이 백신 접종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유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언제 효과를 나타낼지가 관건입니다. 접종률을 살펴보면 대전은 54%가 1차 접종을 마쳤고 충남은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2차까지 완료한 인구도 대전과 충남은 30%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접종군인 18세에서 49세 사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70%가 1차 접종을 10월까지는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즉 9월 중하순부터는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참 누구보다 집단 면역 기다리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민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4차 대유행이 두 달째 진행되면서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특히 대전은 4단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문을 닫은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유, 말도 못하게 힘들죠, 진짜. 그래, 잠깐, 8인까지 해줬잖아요. 그때는 조금 괜찮다. 다시 4인, 2인으로 내려가니까 말도 못해요. 반도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아예 없어요. 좀 더 오래 가면 다 쓰러지지 않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지원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우선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먼저 지원이 되는데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 기준으로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인원 제한 없이 1인당으로 개별 지급되는데 단 지역 상품권이어서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는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에 공공요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대전과 충남도 모두 소상공인들에 대해 무이자 특례 보증도 실시하고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또 확진자 수가 또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 거리두기 단계가 언제 조정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도 일단은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최근 추세로는 3단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9명이 넘으면 4단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시의 확진자 수가 40-40명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할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단계 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논산 집단 감염 확진자가 9명이 대전으로 와서 검사한 후 확진된 것을 감안하면 사흘 연속 20명대 이하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 즉시 단계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내일 단계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갑작스러운 확산세 없이 빨리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 기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오늘부터 대전과 충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투표는 권리당원 온라인과 ARS 투표 형식으로 다음 달 4일 첫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인 대전 충남 합동 연설회에서 개표되며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투표도 진행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첫 승부처가 충청권인 만큼 6명의 여당 후보들이 총격전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충남 광역기초의원 43명 등 57명은 정세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전국 변호사 516명은 대전시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금성백조 주택이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에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금성백조는 올해 충남대에 3억 원, 충남인재육성재단에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시 핵심 사업들이 상당수 반영됐지만 대전 야구장 건설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등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된 주요 사업은 대덕특구 재창조, 선도사업과 연구개발, 태양광 연구, 트램 건설 관련 사업들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SOC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대전시는 미반영된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12월까지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의 시신이
실종 일주일 만인 어제 서천군 금강하류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은 없었으며 최근 계속 내린 비의 영향으로 물길을 따라 시신이 70여 킬로미터를 흘러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양모 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영아를 잔혹하게 살해하기 전에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고 손녀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처벌과 더불어서 화학적 거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